저기 사거리에서 오는데 멀리 연기가 보이고 막 소방차들이 막 삐삐삐삐거리고 여기 있는 차들이 다 일로 왔대요. 소방이 진짜 여기가 저 빔이 다 휘었어요. 막 다 휘고 30분 만에 다 탔어요. 화마가 스쳐 지나간다라는 게 와 이게 없어져요. 그냥 모든 게 없어져요.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제가 2달 전부터 신용을 포기했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도 들어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들어가면 제가 민 빠진 독이 진짜 밑이 없어요. 제가 하루를 열심히 살면 전선을 살 수 있는 돈이 되는데 통장에 넣는 순간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내일 자재를 못 사요. 고객한테 50만 원을 받았어요. 그 자재를 사야 되는데 50만 원이 들어오면 없어져. 그러면은 저 사기꾼 되는 거잖아요. 사기꾼보다는 그냥 신용불량자가 낫다. 이렇게 나를 버티게 해준 가족들을 위해서 한마디 하실 말씀 있을까요? 가족들한테 언제나처럼 지금의 일상, 1년 전의 아빠, 오늘의 아빠 바뀐 거 없고 얘들이 어른이 돼도 바뀌지 않겠다. 뭘 더 대단한 걸 얘기하고 꿈을 꾼다기보다 변하지 않게 하루하루 일상 살듯 자식들한테 가졌던 마음 그대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느라고. 여기를 오라고 하셔서 왔는데 여기는 뭐 하는 공간이에요? 이런 여기 보이시는 트럭들 있잖아요. 픽업. 네네. 픽업 트럭에 이런 캠핑 탑을 판매하시고 이렇게 자동차 하체 보강하고 여러 가지 튜닝을 하시는 샵인데 제가 여기 더부살이로 좀 들어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돈 받고 있는데요. 저는 TV를 봐서 대표님을 알지만 네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한 9년, 10년 전쯤 버스 캠핑카를 타고 이 버스 생활 한 3년 정도 했는 게 방송에 좀 나가서 버스 생활을 통해 일상의 행복과 여행의 짜릿함까지 함께 느끼는 부부. 특별한 일상을 살아가는 집시 부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그 딥시맨에 나오셨을 때 TV를 봤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때 당시에는 버스를 타고 생활을 하셨던 거죠? 네네, 3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서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좀 그렇습니다. 혹시 어디서 생활하고 계신지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괜찮아요? 그럼요. 여기는 지금 이 픽업매니아 대표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만들었다가 어려우니까 여기 현장을 써라. 그래서 저 이거 좀 창피합니다. 잠깐만. 아, 여기서 거주를 하시는 거구나. 그럼 잠도 여기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아, 네네. 제가 듣기로는 네. 대표님이 이렇게 캠핑카 사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만 6년? 그 캠핑카 사업을 작년까지 하시다가 왜 지금은 이쪽에서 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아, 이게 되게 아이러니예요. 제가 안전에 되게 예민해서 이 일을 하게 된 거고 화재 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던 사람인데 제가 불이 났어요. 공장에? 네, 그것도 일요일 날. 저희가 취급을 하는 배터리는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게 인산철 배터리여서 저는 인산철 배터리만 취급을 했거든요. 근데 지인이 맡겨놨던 조그만 파워뱅크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리튬 이온 배터리였고요. 국가수 결과가 나왔는데 일요일 날 아침에 그냥 열폭주. 우리 전기차 서 있다가 괜히 불 나는 거 있죠, 주차장. 네네. 그런 게 벌어져서 혹시 그 화재로 공장이 전소가 됐나요? 저만 전소된 게 아니고요. 저 옆에 사업하시는 사장님네 공장까지 다 전소. 옆에까지요? 네네. 30분 만에 다 탔어요. 그 화재로 인해서 손해본 피해 추정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20억 정도 되고 있어요. 20억이요? 네.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배터리의 제조회사가 보험이 없대요. 생산물 책임 보험이. 사실은 지금 제가 변호사도 드리고 손해사정인도 드리고 시간을 두고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루 일상을 살아야 되는데 변호사비랑 이런 착수금 그리고 그 싸울 시간이 맞아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포기는 아니고요. 못하고 있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한 5개월,
6개월 동안은 정신 나간 놈처럼 차에서 자고 이 지방에 누구 만나고 뭔가를 막 자꾸 하려고 했어요. 친구들, 선배들, 지인분들이 이 후원금을 좀 보내줬어요. 계좌로 그냥 막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걸로 제가 일상을 살았어야 되는데 뭘 하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나가는 금융비용이나 이게 점점 불어나고 전세 사기 당한 것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한 6개월 되니까 정신이 확 한번 들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크게 뭔가 해서 크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다. 오늘 하루를 잘 살자. 하루를 열심히 살자. 일상을 사는 게 중요하다. 그 생각이 들고 몸을 쓰는 현장을 뛰었어요. 주변에서 이런 일 하는 거 어려운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 야, 우리 공장에 이런 거 있는데 와서 일 좀 할래? 여기 와서 일 좀 할래? 그래서 출장 가서 20만 원, 10만 원, 뭐 30만 원 이렇게 돈 받으면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일상을 살다 보니까 오히려 살 것 같더라고요. 당장 처리는 못하죠. 뭐는 또 연체되고 전화도 오고 난리는 나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일상이 행복했구나. 오늘 살아낸 일상도 행복하구나. 그리고 응원해 주신 분들이 많아요. 유튜버들도 아시는 분들 전화 왜 이래? 또 이 감정이 좀 올라오시는구나. 건강을 잃으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잠시만요. 응원 전화를 해주시는데 나는 그래도 건강한 몸이 있는 게 감사한 거 아닌가? 오늘도 일상을 잘 살았다. 살아냈다. 이게 슬픈 거 아니고요. 네네네. 네. 요즘 일상이 되게 감사해요. 되게 행복해요. 이거는 제가 뭐 슬프거나 힘들어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얘기해요. 남들이 보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진짜 일상을 살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게 저도 기특하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제 밖에서 작업 가시는 거예요? 다행히 오늘은 일이 있는 날이에요. 오늘은 QM5 2011년식 난관이 있는 차량이라서 한번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왜 찍으시는 거예요? 홍보해야죠. 이런 작업을 여기 오면 할 수 있습니다. 홍보를 해야지 제가 여기서 가만히 기다린다고 고객이 오진 않잖아요. 시간이 날 때마다 찍고 야간에 간단하게 편집해서 새벽에 또 올리고. 그럼 오늘은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차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차 안에서 주무실 때 막 DC 매트나 선풍기도 쓰고 뭐 무시동 히터 같은 것도 쓰고 전기 설비를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지금이 딱 그겁니다. 이 정도의 배터리와 이거 집에서 쓰는 220V를 만들어주는 애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콘센트를 매립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이 집처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앞에 배터리에서 저 뒤에 캠핑용 전기까지 전선 끄는 거예요. 전선 두껍게 이렇게 하면 뒤에 있는 배터리가 차가 달릴 때 충전이 돼요. 이걸 주행 충전 배선 작업이라고 합니다. 하루에는 작업은 뭐 한두 건 정도 하시는 거예요? 한두 건 있으면 감사하죠. 지금 없으니까 오늘은 좀 어려운 일이지만 일이 있는 날이고요. 일이 없으면 영상 올리고.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작업이 있으면 진행을 하고 그 외에 고정적인 수입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는 거네요? 진짜 없네. 없어요. 그럼 이제 그걸 만들려고 계속 홍보도 하고 하시는 거구나. 네, 그래서 요즘 진짜 이렇게까지 유튜브 열심히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거 영상 보세요. 새벽 4시, 5시 올라간 영상 많아요. 그럼 잠은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적게는 3시간, 많게는 한 5시간? 어쩔 수 없죠. 뭐 지금 현실이 이러는데. 처음에 대표님 집시맨에 나오시는 거 보고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었거든요. 네. 어떻게 하다가 버스 생활을 결정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때 그 해루질이라는 걸 했어요. 네. 바닷가에 가서 그냥 먹는 거 잡아오는 거거든요. 가서 차에서 이렇게 자고 왔다 갔다 하는데 피곤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여기 집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할 일도 없고 집이 뭐 꼭 한 군데 붙어 있을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때 번뜩 들어서 지금 배우자 결혼 몇 달 전쯤 농담 삼아 컴퓨터 보면서 버스 얼마더라 이런 데서 살면 어떨까 그랬더니 긍정적이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긍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방송이 안 나가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거 제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진짜요? 캠핑카일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버스를 한 거는 그때 그냥 기회가 있어서 아니요. 캠핑카로 생각한 게 아니고 진짜 움직이는 집이어야만 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거였을 거예요. 45인승 유니버스. 와, 완전 집을 만드신 네, 거예요? 제일 큰 걸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버스 생활은 왜 그만두신 거예요? 일단 버스가 3인승이에요. 그럼 4시 되면 안 되잖아요. 둘째 가주려고 관둔 거 하나, 그리고 마지막 때 제가 버스에 불을 겪은 건 아니고 중간에 겪은 거긴 하지만 한 번의 두려움을 또 느꼈던 게 있어서 내가 버스를 다시 만들고 싶다는 있지만 이걸로 계속하기가 찜찜한 거,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아까 그 화재가 났던 공장은 여기서 가깝나요? 멀지는 않아요. 한 30분 정도면 가요. 저도 이제 명도에서 이제 쫓겨나오는 입장으로 다급하게 나왔거든요. 주변에 정리도 다 못하고 급하게 쫓겨나오듯이 모든 짐을 그 바로 뒤쪽에 아시는 사장님이 마당에 좀 짐을 놔라 그래서 거기다 짐을 다 쌓아놓고 그때 이제 철거하는 것까지만 봐서 저도 좀 궁금하네요. 한번 보러 가긴 해야 돼요. 작업 한번 하고 나면 손이 많이 지저분해지죠?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오늘 유독 차를 만지는 일이 있어서. 그래도 여기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세탁기도 있고요, 빨래 건조기도 있고요.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좀 전세 사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진짜 이거 뉴스에서만 보던 건데, 둘째 낳으려고 이제 영등포에 들어갈 때 3억이 넘는 전세를 들어갔는데 주인이 바뀐 거예요. 갑자기 이제 파주로 이사를 와야 돼서 나가야 된다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보고 조사를 받으러 나오래요. 이게 뭔가 이제 이상하다. 이게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됐지, 난 피해자인데. 제가 보지 못한 계약서가 있어요. 저는 3억이 넘는 전세 계약인데 거기에는 3천만 원에 얼마라고 돼 있는 월세 계약서가 제 이름으로 해서 2,000원짜리 목도장 있죠? 그 도장으로 돼 있는 게 동사무소에 확정일자가 찍혀져 있는 거예요.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주인이 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주인이 그거를 가짜로 집어넣고 등기부를 띄워보니까 저는 그냥 확정일자만 받았지 전세권 설정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 뒤에 사채가 설정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 앞으로 100개가 넘는 게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럼 정확히 그걸로 피해본 금액이 얼마예요? 전세 대출금이 다 저한테 떠안아지잖아요. 그 돈만 거의 한 2억 5천. 이자만 해도 제가 2,500, 3,000원 냈을 거예요. 지금도 그게 다 저의 빚으로 계속 오니까. 그럼 계속 내고 계신 거예요? 못 내죠. 이제 제가 생활이 안 되니까 제가 2달 전부터 신용을 포기했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도 진짜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한 50만 원을 번 적이 있어요. 다음날 이제 물건을 사야 저도 일을 하잖아요. 물건 사려고 하는 돈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들어가면 제가 밑 빠진 독이 진짜 밑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지금 포기했어요. 이자를 연체 중이신 거예요? 예, 그냥 일단 왜냐면 제가 하루를 열심히 살면 가족들 밥 먹고 사는 거, 또 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사온 전선을 살 수 있는 돈이 되는데 통장에 넣는 순간 없어지잖아요. 사라지니까. 그러면 저는 내일 자재를 못 사요. 악순환이 되니까. 고객한테 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자재가 30만 원 이상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자재를 사야 되는데 50만 원이 들어오는데 없어져. 그러면은 저 사기꾼 되는 거잖아요. 사기꾼보다는 그냥 신용불량자가 낫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요? 네. 오시니까 또 다시 또 마음이 좀 착잡하시죠?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이 공간이에요? 네. 여기가 전소됐던 공장이 있는 곳. 왼쪽이 제 공장이고요. 요 오른쪽이 다른 업체. 화재 당시에 공장에 이제 재고가 좀 많이 있던 상태였어요? 비즈니스 잘하는 사장이라기보다 개발을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전자, 전기 제품들을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을 때였잖아요, 작년에. 그거를 조립하고 하는 공장이 안산에 있었는데 그거를 여기 2층에다가 다 갖다 놨어요. 하필 그때 그게 여기 와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 불난 건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일요일 날 아침에 경찰서에서 그냥 전화가 왔어요. 공장에 불이 났다. 좀 와보셔야 될 것 같다. 저기 사거리에서 오는데 멀리 연기가 보이고 막 소방차들이 막 삐삐삐삐 거리고 여기 있는 차들이 다 일로 왔대요, 소방이. 여기서 가서 또 물 채워오고 4, 50차가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왔는데 진짜 여기가 저 빔이 다 휘었어요. 막 다 휘고 막 불이 막 저기가 타고 있는데 불을 끄시는 분들도 이거를 불을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막겠다 하더라고요. 이미 이거는 뭐 판넬로 된 거는 순식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불을 못 번지게, 밖으로 못 번지게 하는 소화를 하지 이 자체를 뭘 살리겠다, 아니, 그건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냥 30분 만에 다 전소가 됐고요. 옆에 있던 1억이 넘는 카라반들이 막 있었거든요. 지인분들이 이렇게 좀 세워놓고 이랬던 건데, 전손 보험 처리를 하시고 뭐 어떻게 하셨다고 해도 좀 피해를 입으신 거죠. 되게 고맙게도 저한테 그 어떠한 말씀을 하신 게 없어요, 어렵게. 그리고 오히려 다 위로해주고 사람 안 다친 게 어디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때 그 공장에서 남은 게 그 물건들 뿐인 거예요? 정말 다 타고? 진짜 화마가 스쳐 지나간다라는 게, 와, 이게 없어져요. 그냥 모든 게 없어져요. 처음에 여기 공장 오셨을 때 충격은 어떠셨어요? 놀랍지도 않고요, 슬프지도 않고요, 웃기지도 않고요, 감정이 없어요. 그냥 멍해요. 근데 며칠 그래요. 이게 나한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되지도 않고요, 그냥 멍해요. 이게 흔히 말하는 뇌정지가 온다라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네, 뇌가 그냥 멈춰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누가 만드셨는지 여기에 진짜 딱 맞는 말씀이에요. 진짜 정지예요. 진짜 딱 정지. 그럼 대표님, 그때 사업할 당시에는 연매출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저희 매출은 워낙 들쭉날쭉했어요. 잘 되거나 수익이 많진 않았고요. 매출은 좀 있었어요. 월 매출로 따지면? 월 매출이야, 캠핑카를 판매할 때는 캠핑카가 막 1억 5천 이상씩 가니까 2대만 팔아도 매출이 3억이 넘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번 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힘들었던 건, 돈이 벌리고 투자가 생기고 이러면은 제조를 했어요. 만드는데 주력을 좀 많이 해서 많이 벌고 매출이 나오고 이래 봐야 이렇게 돈이 있고 막 이렇게 재산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비용들은 지금 다 상환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상환을 못했죠. 직원들 급여는 다 처리했는데 마지막 하나를 조금 퇴직금을 좀 못했어요. 나라에서 먼저 내주는 게 있더라고요. 일단은 유예를 해주고 저한테 이제 언제고 갚아야 되는, 그렇게 처리를 해주는 게 또 있어서 뭐 나머지는 지금 감당할 방법은 없죠. 남아있는 대출은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일단 법인 대출은 그렇고요. 개인 채무들도 2달 전부터는. 아까 그 전세 사기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으면 지금 가족분들은 어디에 살고 계신 거예요? 저희 파주에 들어왔어요. 분양을 받은 게 있어서 그게 더 큰 문제가 된 거죠, 오히려. 왜냐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잔금을 쳐야 되고 또. 네, 근데 여기는 또 경기가 안 좋을 때였어서 시행회사에서 전액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집값은 그거보다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이 집을 팔고 작은 어디 월세라도 하나 고민을 했었는데, 아는 변호사 말씀은 쫓겨나도 오래 살 수 있으니 그냥 있는 게 현명할 것 같다. 왜냐면 이걸 나가면 오히려 빚이 더 커요. 갚아야 되니까. 살면서 못하는 거랑 살 데가 없는데 못하는 거랑. 가족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만나시는 거예요? 네, 보통 한 번, 많으면 2번. 이제 6, 7시쯤 가서 한 10시, 11시쯤 나와요. 거기서 자고 오실 만도 한데 그냥 오세요? 와서 야간에 또 유튜브 편집하고 영상 올리고 해야죠. 그럼 일주일에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3시간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 3, 4시간 정도? 그거를 배우자분이 다 이해해주고 계신 거고. 제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안 하면 그 뒤가 더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부탁했어요. 당분간은 내가 진짜 빨리 열심히 할 테니까 당분간 없는 사람 치자. 어떻게든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볼 테니 일단 좀 서로 이해하자. 그래서 애들은 불난 건 알아요. 대화하는 거 들으니까 애들이 다 알더라고요. 첫째 같은 경우는 불이 무섭다 그래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빠 불나서 공장 없어졌잖아. 아빠 지금 어디서 일해? 아빠 공장 어디야? 우리 캠핑카 어디 갔어? 얘기 안 해주면 모를 줄 알았는데 다 알더라고요. 아빠 안 오면 되게 서운해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아빠 일하는 것 때문에 그래 라고 이해를 되게 잘 시켜놔요. 그래서 가면 되게 반갑게 애기들이 맞아주고 이렇게 막 우울하지 않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애기들은. 다행이네요. 네. 아유, 고생하셨어요. 왔다 갔다 하시느라. 저기에 생존자들이 좀 있어요. 저 창고 안에? 일단 아직 정리가 좀 안 됐고 그냥 일단 뭐 급하게 막 옮기느라 그냥 좀 놨는데, 이게 저희 공장을 없애버린 그 배터리예요? 범인이에요. 아유. 이게 지금 국가수에서 온 건데, 와, 나도 처음 보네. 와, 이게 지금 다 탄 거예요, 배터리가? 이게 여기가 빵 하고 터져 나온 거래요, 이게.
여기서 불씨가 나오면서 이제 연쇄 폭발한 거예요. 공장이 다 달라붙은 거예요? 네, 근데 저희 공장에 있던 원래 취급하던 인산철 배터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건 하나도 안 터졌어요. 근데 엉뚱하게 외부 손님 하나 들어와 있던 녀석이 화재 증거물 추정 발화부. 속상한데 버릴 수는 없죠. 이거 뭐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에휴, 참 죽겠다. 이제 공장 화재가 나고 한 8개월 정도가 지났잖아요. 어떤 심정으로 버티셨어요, 그동안? 지금 돌아보면 뭐 여기저기 길길이 날뛴다 그러죠. 멘탈도 강하고 잘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극복하려고 잘하고 있어 라고 그때는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참 쓸데없는 짓에 심낭비했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그것도 과정인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하셨던 여러 대표님들이 말씀을 해주실 때 보면 너 6개월 차부터 진짜 힘들다, 그때부터 너에게 뭐가 막 날라올 거야, 막 이런 예언을 해주셨는데 진짜 그래요. 그 과정을 어차피 겪어야 될 거라면 그냥 잘 겪었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이렇게 일상을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를 그때부터 하고 있었다면 지금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렇다고 지난 걸 후회하는 것만큼 나의 에너지를 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난 거는 그냥 좀 창피하고 내가 좀 실망스럽고 후회되고 그래도 잊으려 그래요. 대표님이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지면 가장 하고 싶은 하루는 뭐예요? 다 있고, 여기 보니까 트럭 캠퍼 캠핑 이거 좋더라고요. 애들 데리고 뭐 1박 2일 그렇게 이렇게 나를 버티게 해준 가족들을 위해서 한마디 하실 말씀 있을까요? 가족들한테 언제나처럼 지금의 일상, 1년 전의 아빠, 오늘의 아빠 바뀐 거 없고, 얘들이 어른이 돼도 바뀌지 않겠다. 뭘 더 대단한 걸 얘기하고 꿈을 꾼다기보다 변하지 않게 하루하루 일상 살듯 자식들한테 가졌던 마음 그대로. 배우자분에게는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나중에 잘 될 때 이런 일 겪었으면 어쩔 뻔했어. 어차피 겪을 거 지금 겪은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고마운 거죠. 지금 막 옆에서 뭐 잔소리하고 이제 어떻게 사냐고 뭐 난리를 피면 그만큼 더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게 보통 그럴 수 있죠, 대부분.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부터 정리하시던데 이건 뭐예요? 제가 예전에 판매를 했었던 제품들이 바깥에 좀 나가 있고 요 옆에 있는 창고나 뭐 이런 데에 조금씩 나와 있던 애들이 생존을 했어요. 이런 거는 제가 지속 판매하는 거거든요. 이 용도가 뭐예요, 이런 것들?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한데, 배터리가 열폭주한 거 저희 회사 공장에서 난 거는 사실 초기 한번 꺼지지 그건 못 막아요. 그래서 전기차 불나면 도망가라는 건데, 일반적인 불이 났을 때는 한 20리터 최적 공간에 요거 하나만 놓으면 얘가 빵 터지면서 사람들이 자고 있어도 인식도 할 수 있고 불을 단시간에 소화시켜요. 이 안에 소화전 안에 있는 뭔가 들어있는 소화액이 들어있는데 105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 얘가 터져요. 근데 이게 가스가 나오면서 전자회로기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화재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캠핑카나 이런 데 보면 전기실이 다 함이에요. 조그맣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씩 넣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영상 촬영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옆에서 그냥 찍으신 거잖아요. 제가 뭐 다르게 한 게 없어서. 오늘 영상 출연해 주셨는데 시청자분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세요? 전기 업그레이드, 배터리 장착, 주행 충전, 인버터 사용, 뭐 여러 가지 캠핑 관련 전기 작업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포에서 하고 있으니까 아시는 분들은 좀 주변에 최연호가 거기 있더라, 그 못못사 최씨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더라, 좀 이렇게 좀 버튼 눌러서 구독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돈이 됩니다. 저는 돈이 되니까 대한민국을 사는 아빠는 아빠라고 생각하니까 안 부끄러워요. 그냥 홍보하고 싶습니다. 돈 안 드는 도움이고요. 저는 돈벌이가 되는 아빠로서 돈벌이에 도움이 됩니다. 다들 이렇게 오셔서 한번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제가 필요로 한 고객층한테 좀 더 넓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좀
도와주시고 아이고. 제가 안전불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제가 피해자가 됐어요. 이거는 저 계속 유통할 거거든요. 가족들 행복하게 즐기려고 하는 캠핑에서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캠핑 전기하시는데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저처럼 뭐 길 가다가 전기차 터지는 것처럼 이거 막을 수 없는 것 있지만 대부분은 그 주변의 전선이나 연결 상태 그런 환경에서 불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 공간에 이거 하나만 놓으시면 큰 화재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전하세요. 저처럼 사고 당하지 마시고 일상 속에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대한민국 모든 아빠님들 화이팅! 일상 속으로 화이팅!